2022년 11월 25일 국가관리위원회 소인 부위원장은 미얀마 일본 친선협회 히데오 와타나베 회장과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접견에는 미얀마 외교부 쪼모투 차관, 미얀마 일본 친선협회 유스케 와타나베 사무총장과 그의 아들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 일본 간 협력 방안과 띨라와 경제특구 활성화 방안, 미얀마 정치 및 경제 발전 방안, 일본 투자 활성화 방안, 미얀마 정치적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사무총장과 그의 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미얀마 국방부를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에도 국가관리위원회 재무부 장관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과의 교류가 없다가 최근 일본인 영화감독의 특별 사면 이후 다시 방문을 하며 일본 미얀마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미얀마 요마 뱅크가 미얀마 국방부가 운영하는 미얀마 이코노믹 코퍼레이션과 베트남 비에텔이 합작 설립한 텔레콤 인터내셔널 미얀마 컴퍼니 리미티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은 업체는 미얀마 통신사 중 하나인 마이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통신사가 미얀마 국방부의 주요 자금원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위원회 통신 모니터링에 사용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미얀마 재벌 서지펀 회장이 운영하는 퍼스트 미얀마 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입니다. 하지만 저스티스 포 미얀마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요마 뱅크 지분의 싱가포르 국영 펀드 계열사 그린우드 캐피탈 19.7%, 노르웨이 개발지원 금융기관 노펀드 10.6%, 세계은행 그룹 산하 인터내셔널 파이넌스 코퍼레이션 4.5%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요마 뱅크는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의 딸인 킨띠리 땐모니 지분을 가지고 있던 피나클 아시아가 2021년 3월 미국 경제 제재 리스트에 올라갈 때까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출 지원을 통해 마이텔 통신탑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6일 라카인 소수민족 무장단체 아라칸 아미가 24시간 휴전 합의를 하며 라카인주에서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교전이 중단될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과 아라칸 아미 대변인 모두 휴전 합의를 발표하였으며 서면상의 합의는 없었지만 모든 군인들이 현재 위치만 사수하고 교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라칸 아미 대변인은 라카인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과 의약품이며 심사숙고한 끝에 주민들이 최소한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전 합의를 결정하였으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 중재에는 2020년 11월 라카인주와 친주 휴전 합의를 성사시킨 적이 있는 일본 재단 이사장인 요헤이 사사카와가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라카인주 국민들을 위한 결정이지 어떤 강대국의 압력으로 인한 결정은 아니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9월부터 11월 27일 현재까지 라카인주 민간인 사상자는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324명을 구금하였으나 85명만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체포는 아라칸 아미 활동이 비교적 없었던 타운십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금자 대부분이 아라칸 아미와 연루된 혐의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국방부에서 영토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미얀마 재선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모든 선거는 라카인 국민들의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발표 이후 실제 24시간 이상 교전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11월 28일부터는 지난 10월부터 중단되었던 시뚜에 라떼다웅, 부티다웅 타운십수로 운행도 재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국민방위군 관련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용자에 대해 반테러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으로 광고 수익을 통해 테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불시 검문 검색을 통해 스마트폰에 게임 설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민방위군 단속 경고 이후 한 청소년은 게임을 즐기며 광고를 클릭하여 기부하는 이들에게 겁을 줘서 혁명 기금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절대 게임을 멈추지 않고 보미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밤 라카인주 수도인 시뚜웨 타운십에서
정부 부처 사무실 외부에 있는 변압기와 연결된 송전선이 도난당하면서 일대 주택 100채가 정전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송전선 도난 사건은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20건 이상 발생한 상황이지만 범인은 체포가 되지 않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라카인 전력 공사 직원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시트웨 타운십 전력공사는 변전소 송전선과 울타리 펜스가 도난당했다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타운십 전력공사는 이런 도난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장비 교체 및 보수 작업을 위한 비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여 지역 주민들은 불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경찰들은 밤낮으로 순찰은 하면서 정작 도둑이 나타난 경우에는 체포하지 않고 있다면서 송전선 도난 사건에 대한 피해 금액은 경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은 에야은행이 마이코 웹사이트를 통해 퍼블릭 컴퍼니로 변경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카는 제출한 신청서 검토 후 법원 명령에 따라 회사 변경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에야은행은 2010년 7월 2일 미얀마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여 전국에서 총 260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11차 양곤지역 투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소태인 위원장 및 위원들과 투자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법에 의거하여 초기 투자금 60억 닷 또는 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주지역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검토 후 승인을 할 수 있어 관련된 투자업체에 대한 검토와 승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6개와 내국인 1개 투자를 승인하며 714만 8천 달러와 16억 3,300만 짝 투자 유치를 하였고 이번 투자 승인으로 2,88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산업을 보면 CMP 봉제 산업과 건축 자재 및 컬러 강판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양곤에서는 제조업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CMP 봉제 산업, 의약품, 차량 제조업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10월 사이 52개 외국인 기업 14억 5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큰 투자국은 싱가포르로 14개 상장 기업이 11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23년 회계연도 2022년 4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광물 수출은 1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4억 4,766만 달러 대비 1,841만 9천 달러가 감소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주로 꺼인주, 타닌따리 지역, 만달레이 지역, 사가인 지역에서 광물 탐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 구리, 납, 옥, 진주, 은, 아연, 주석 등에 탐사하고 있습니다. 광업부는 수출을 촉진하고 제조 부문의 원자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 계획으로 광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광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회의에서 국가관리위원회 뿌인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국가 비상사태 이후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노동권 침해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미얀마 재선거가 다가오면서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전 정치범 출신 노조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1만 잣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노조위원장은 일용직 노동자 일당이 1만 잣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4,800잣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제공하여 인당 50달러에서 100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미얀마 최저임금은 2018년 NLD 정권에서 4,800잣으로 정한 이후 매년 2년 단위로 최저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했지만 코로나19와 정치적 위기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이후에는 노조 측 대표들이 노사정 협의회에서 탈퇴를 하면서 최저임금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최근 11월부터 최저임금 협의를 위한 노사정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미얀마 보건부는 국내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미얀마 입국 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RT-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입국 시 진행하는 PCR 음성 확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 14일 동안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율은 1% 미만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국제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한 검사 조건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이 특별 항공편 또는 국경 입국자에 대해선 지난 10월 8일 지침에 따라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2022년 11월 29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금융기관법 184조에 따라 은행 및 금융업체의 지점이나 사업장 이전 시 이전 신고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이전을 할 경우 이전 신고 수수료 50만 잣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금융업체가 이전하거나 폐쇄된 경우 이전 신고 수수료 20만 잣을 납부해야 합니다.